치수의 표시법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전면도 단면도 물체의 2분의 1을 절단하여 표시한 것을 단면도라고 한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설명을 호박을 갖고 왔습니다. 호박을 갖고 왔어요. 전단면도는 전체, 이거 이따 치고 전체를 단면 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2분의 1을 자른 거죠. 그죠? 2분의 1. 전단면도는 잘 안 씁니다. 그냥 참고로 하세요. 자, 그래서 출제가 뭐가 나오냐? 도면의 반쪽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도면에 전단면도는 물체의 반을 잘랐죠. 물체를 반 자른 걸 전단면도, 전단면도를 반 자른 거 반단면도 이러니까. 그리고 또 헷갈리게 시험 문제를 때려요. 물체를 4분의 1 자른 것은 이럽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반단면도, 밑에가 반단면도입니다. 이 모양을 위에 잘랐다는 거예요. 밑에는 안 잘랐어요. 밑에는 그대로입니다. 언선은 물건을 안 자르고 안에 있는 겁니다. 위에 이렇게 해칭선을 한 게 자른 겁니다. 도면에 반을 잘랐는데 왜 물체 4분의 1을 잘랐다고 하지? 또 헷갈립니다. 자, 설명할게요. 내가 오죽하면 집에 조금 남은 호박을 잘랐어요. 자, 호박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호박면이 저도 참 웃긴데, 호박면이 그대로 있고 여기 반을 잘랐지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도면 입장에서는 보면은 여기는 안 자르고, 그죠? 밑에 보면 반단면도 안 자르고 여기만 잘랐지요. 그죠? 그러니까 반만 잘랐으니까 반단면도죠. 그런데 물체를 봤을 때는, 전체 봤을 때는 4분의 1을 잘랐죠. 4분의 1. 이러니까 이거를 반단면도 하는 거. 어디서 헷갈리느냐? 반단면도니까 반 잘른 거 아니야? 하는 것은 단면도 전체 자른 거에 반을 또 자른 거지, 물체 기준에서 4분의 1을 잘랐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반 잘랐는데 이렇게 전체를 4분의 1을 자른 거죠. 알겠죠?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내가 물건으로 보여줍니다. 시험은 도면의 반쪽을 단면으로 표시한 것은 이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체를 절단하여 90도로 회전한 거. 기차 레일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탁 쪼개서 보면 왜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요걸 보여주려고 90도를 돌린 게 회전 단면도. 90도 회전했다. 요거 둘 중에 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 기호, 나사 기호 나오는데, 우선 나사 기호 얘기할게요. 나사 기호는 한 문제 나오는데 틀리세요. 그냥 틀리세요. 그냥 찍으세요. 나도 찍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재료 기호 이거 나오는데 사람들이 틀려요. 이걸 또 외웁니다. SS55, 55는 최저 인정 강도, 10은 SPP는 S는 SSP 이러다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에이 틀려버릴래 이럽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왜? 이해를 안 하고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넘쳐나는데 이게 외워집니까? 제발 이해합시다. 자, 이해하는 설명을 볼게요. 자, 봅니다. 첫째, 기호. 자, 보세요. 재료 기호 쫙 S가 쫙 다 있죠. S는 스틸입니다. 스틸, 강이에요. 강입니다. 그 다음에 S 뒤에 55가 있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5 글자만 되고 C가 있는 게 있어요. 55C 없지요? 10C가 있지요. 10C가 있는 거는 10은 탄소야 이 말입니다. 10은 탄소야 이 말입니다. 탄소는 알잖아요. C. 10은 탄소야 이 말이고, 없는 것은 인장 강도입니다. 인장 강도인데 최저 인장 강도입니다. 최저 인장 강도. 또 시험 들 때 최대로 나옵니다. 최저 인장 강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접을 하고 배관을 하니까 배관이 많이 나옵니다. 배관 나오는데 이렇게 보세요. 자, S는 강이라고 했죠. 그 다음 P는요, 다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PP가 뭐냐면 배관 파이프예요. 배관하는 강관이에요. 둥근 파이프 있죠. 다 PP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아시잖아요. 파이프. 자, 그 다음에 SSP 중에 S하고 H를 갖다가 두 개를 딱 구분하세요. S하고 H를. S는 뭐냐면 압력이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파이프인데 압력 센 거예요. 압력이 있는, 압력을 좀 받는 파이프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견디는 강관 이 뜻이에요. 발음을 또 잘해야 됩니다. 강관. 자, 그런데 H가 있으면요, S는 이제 기호를 다 합니다. S는 기호를 이제 압력 아는데 더 센 거, 고압은 원래는 압력을 세게 해서 SH인데 다 하니까 둘 중에 하나 뺀 거예요. S를. 그래서 뭐냐, H는 압력이 센 거예요. 압력이. H
H는 높다는 거잖아요. 고압이라는 거죠. 고압.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세요. SP인데 LT, HT가 또 나와요. H는 높다는 거잖아요. L은 뭡니까? L은 낮다는 거잖아요. T는 뭡니까? 온도잖아요. 온도잖아요.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럼 뭐냐? 저온 배관용인 거예요. 저온 배관용. HT는 온도가 높은 거예요. 고온 배관용이에요. 알겠습니까? SP 나오면 아 이거 관이구나, 배관이구나. 근데 뒤에만 딱 보세요. S 하나만 넣으면 압력이네. H가 압력이 높은 거 고압이네. LT야 온도가 낮은 거네. 로우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T, H 온도가 높은 거네. 고온 배관. 옆에 보세요. 고온 배관, 저온 배관, 고압 배관, 일반 압력 배관. PP는 일반 배관용. 딱 나오잖아요. 외우지 마세요. 글자 보면 이 정도 기억 안 나겠어요? LT L 낮은데 T 온도가 높네. 저온 찾으면 되잖아요.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은 고압이잖아요. 그러면 1, 2, 3, 4 중 나옵니다. 고압 높은 거잖아요. 배관이잖아요. 그러면 SPP에다가 H잖아요. H. 됐잖아요. S10C에서 C의 의미는 뒤에 C가 있으니까 탄수화물량. S55에서 55의 의미는 최저 인장 강도. 최대가 아닙니다. 나사, 볼트, 리벳 막 골치 아파요. 여러분 그냥 틀리세요. 한 문제 딱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나사나 리벳 길이나 할 때 나와요. 자, 이거 하나만 이렇게 두께를 박았어요. 이게 이제 리벳이잖아요. 리벳 대가리부터 대가리잖아요. 끝까지 다 치수기에 받는 게 요 리벳 하나예요. 그죠? 요런 거는 여기를 안 하죠. 요 리벳만 전체 머리, 여기 이제 접시머리죠. 그죠? 접시머리. 요것만 전체 길을 사용한다. 아,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아, 하다 보니까 짜증나네. 틀리세요, 그냥. 용접 기호가 나오는데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외우세요. 이것만. 요 안에서 나옵니다. 장은 길이니까 길이만 생각하세요. 장. 그죠? 장, 길이는 길인데, 각하면 우리가 왜 교각 이랬잖아요. 다리 길이. 다리 길이. 다리 길이라고도 하고, 목 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용접을 하면은, 요 길이 있죠, 길이. 용접하는 그 길이를 생각하세요. 길이. 그 다음 길이 말고, 그 사이에 중심이 있어. 그림 있죠. 그걸 목 두께라고 합니다. 목 두께. 목 두께하고, 이거는 너무 쉽게 문제 맞추려고 주는데, 헷갈립니다. 이 길이는 정상적인 선이 있는 길이구나. 각장, 장 길이구나. 그 목 두께. 목 두께는 A라고 표시합니다. 각장은 Z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접에서 현장 용접해라. 하면 깃발이 있어요. 깃발. 깃발을 표시나요. 용접해 보면 깃발이 많아요. 현장에서 용접하라. 이거 들고 가서 현장에서 용접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용접하는데 동그라미가 다 있네. 이 말은 전체 둘레를 현장에서 용접하라. 이 말이에요. 예, 요 정도는, 요 정도만. 예, 밑에 참고로 용접 그 표면에 MR 맨날 계속 나오지요. M은 영구조, 메모리, 영구적으로 그대로 놔두라 이 말이에요. R은 뭡니까? 우리 앞에서 릴리프 했죠. 릴리프 없앤 거. 그러니까 뭐냐, 연구한 것을 없앤 거 이거예요. 요거 두 개도 단순하게 시험 나옵니다. 예, 이런 거 맞출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를 여러분이 요거만 다 한 문제만 기억하세요. 한 문제만 기억하세요. 이건 용접의 가장 기본적인 기억이기도 하고 설계 도면에서도 필요하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기 시험 칠 때 꼭 필요합니다. 자, 요거 하나만 딱 보세요. 요거 하나만 보면은 제일 앞에 여기 용접하시오. 여기 보면은 6돼 있죠. 요거는 어떻게 이제 뭐 슬롯으로 하라 뭔데 가져 이제 세모 같으면은 필릿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숫자를 많이 나옵니다. 6 이게 규격입니다. 규격 치수입니다. 6mm로 이 뜻입니다. 6mm로 이런 모양으로 해 이거예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치수입니다. 6mm로 이렇게 해. 이게 자꾸 상식적으로 지시한 게 없어. 처음에 네가 이게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6mm로 해. 근데 용접은 빵빵 때리는 건 5군데를 때리는데 용접 때리는데 5군데 때리는데 하나당 22mm로 해. 22mm로 해. 근데 어떻게 간격은 155로 해. 피치를 간격을 나사 간격을 피치라고 했죠. 피치가 간격이에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6mm 높게 빵빵 때리는데 용접 개수는 전체 중에 1개, 2개, 3개, 4개, 5개 때려. 제일 중요하죠. 5개 때려. 근데 요거 하나 때릴 때마다 22mm씩 이렇게 요만큼씩 해. 22mm씩 해. 근데 요 간격은 150으로 해. 하고 지시하는 말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만 잘 파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용접 중에 위에 실선하고
점선이 있지요. 위에 실선 위에 한 것은 보이는데, 실선한 데는 용접 보이는데 하라는 거고, 점선은 안 보이는 쪽, 반대쪽. 왜 우리가 물건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서,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보이잖아요. 여기 용접하라는 거예요. 점선은 안 보이는데 여기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여기 하라는데 여기 해버리고, 대형사고죠. 그래서 아주 쉽게 점선 안 보이는 쪽, 밑에 그 점선이 안 보이는 쪽 하라는 거죠. 실선은 보이는 쪽에 그대로 표시를 한 거예요. 요거는 문제 풀이를 안 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만 계속 눈으로 보세요. 자, 44번 판금 전개도 투상도, 이거 필수로 나옵니다. 자, 볼게요. 여기에서 저도 포인트만 딱 적었어요. 포인트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거 우리 왜 꿀뚝 이런 거 있죠. 가면 왜 그 양철 판 가지고 이렇게 둥글려서 막 이렇게 털게 싣고 하는 거 봤죠, 그죠? 그거를 판금이라고, 판금을 전개한 겁니다. 전개한 겁니다. 전개도, 이거를 전개도로 갑니다. 전개도 중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딱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이게 원기둥 아닙니까? 원기둥 이런 꿀뚝을 만들려고 하면 뭡니까? 전개도는 전개해봐 이거잖아요.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각으로 하면 되네? 이건 쉬워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 원기둥을 이렇게 그대로 평행하게, 그대로 쫙 펴서 평행하게 한 게 평행법이에요. 평행선법. 이건 되게 간단해요. 원기둥은 평행선법. 그대로 한 거구나.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원뿔. 이거 잘 갖다 놨네요. 원뿔이 문제가 뭐냐면은 방사선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런 원뿔은 전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사선법, 원뿔, 삼각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이처럼 원뿔인데, 거의 원뿔이구나, 원뿔에서 요 꼭지점이잖아요. 꼭지점이 조금 날아간 거, 이만큼 날아간 거. 날아갔죠? 조금 날아갔죠? 요 정도 날아가. 원뿔인데 꼭지점에 가까운, 요 잘랐지만은 요 부분이 꼭지점하고 가까운 거. 그래서 원뿔 끝인데 조금 잘란 거 있죠. 요거는 방사선법. 도면 보시죠. 도면 이게 방사선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 원뿔에서 꼭지점이 가까운 거는 방사선법으로 그리는구나. 원뿔, 요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뿔은 원뿔인데 거의 이만큼을 잘라버려가지고 밑에 진짜 막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원뿔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꼭지점에서 멀어진 거, 요거는 삼각법으로 산다. 삼각법으로. 이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 거는 배관에서 하는 겁니다. 제 용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로만 아시면 됩니다. 아, 이거 오늘 이거 제 반찬 거리 작살났네, 이거.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판금 작업 시 강판 재료를 양철판에서 절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은 전개도법. 가장 쉽게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요, 투상법. 틀립니다. 전개도법이죠. 그 다음에 원통을 경사지게 절단한 제품을 하기 위해서, 뭐 경사지게는 뭐도 원통 나오면 평행선법 나오면 됩니다. 다음에 전개도에서 원뿔 전개상 가장 적합한 것은 그냥 순수 꼭지점 있는 거, 이거는 방사선법이죠. 그죠? 꼭지점 잘 있으니까. 다음에 전개도법에서 꼭지점이 먼 원뿔의 전개는 뭐냐? 삼각법. 아시겠죠? 그죠? 또 가장 쉽게는 다음 중 전개도법이 아닌 것은 반지름법. 이것도 출제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어렵게 엉터리로 잘 만들었는데 이게 또 틀리면 참 안 되겠죠? 자, 용접도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맞추면 10문제 다 맞춥니다. 8, 9개는 맞춰야 됩니다. 제가 설명한 데서 다 나옵니다. 자, 표시, 유체, 이제 표시합니다. 유체, 표시해서 공기는 에어잖아요. A, 가스는 가스잖아요. 가스, 기름은 오일이잖아요. O, 수증기는 스팀이잖아요. 스팀, 물은 워터잖아요. 워터, 물, W, 압력계는 80, 압력이잖아요. 그죠? 온도계는 T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유량계, 플루, 흘러간다 해서 유량계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 용어고 단어니까 이렇게 단어를 인상시켜 보세요. 그 다음에 배관에서 가장 쉽게 기본 내는 거, 이건 냅니다.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안전 밸브는 쉬워요. 왜? 뭔가 꼬리가 이렇게 달았네. 이거는, 꼬리 달면 무조건 안전이야. 꼬리 달면 안전. 이건 맞죠. 근데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도대체 뭐야? 그림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도대체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게이트가 뭡니까? 게이트가 문이잖아요. 문이 있으면 뭡니까?
문이 있으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그 여기 보세요. 양쪽에 문을 한턱 막아놨잖아요. 문 닫아놓고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닫았다 열었다. 이게 게이트인 거예요. 문이 있는 거예요. 아, 게이트 밸브 중간에 문이 있네?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는 뭘 체크해? 체크하는 게 체크 밸브겠죠. 체크하는데 뭘 체크해? 한쪽으로만 물이 흐르게 체크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흐르게 딱 체크하는 거. 물이 거꾸로 가면 안 돼. 역류 방류하는 거. 영어로 보면 난이라고요. 난 뭐 거꾸로 흐르지 마 이건데 어쨌든 체크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 보세요. 한쪽으로만 까만 거 돼 있거나 이쪽 돼 있거나 일로 가거나 한쪽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N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한쪽 뭡니까? 이건 통과하지 마 이거예요. 이쪽은 통과하지 마 이 뜻이에요. 다음 유체 표시 중 틀린 것은 수증기. 수증기는 스팀이잖아요. 워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중 게이트 밸브는 게이트 문이니까 문이 있더라. 중간에 문 있는 거 찾아. 2번. 됐잖아요. 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느덧 기계제도 10문제까지 끝나고 45문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 좀 어렵다는 금속재료 다음 주부터 제가 강의하는데 보통 이럽니다. 금속재료 15개 중에 5개만 맞아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5개 왜 맞아요? 저는 전체 분량이 10분의 1밖에 안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서 7개, 10개 맞출 수 있어요. 네, 해봅시다. 자, 용접 필기 합격 일주일에 끝내기를 위한 잔소리 4번째. 잔소리합니다. 이론 공부는 다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합격하고 난 뒤에 이 책 사서 평생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공부 다 하지 말고 최근 문제지 한 3년치만 거꾸로 시간 되는 대로만 보시라. 문제 중에 뭡니까? 최근 경향, 용접 내용은 똑같습니다. 출제 경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2019년 거 보시고 못 구한다 2018년 거 2018년 나와 있어요. 여유 있으면 2019, 2018, 2017 정도만 문제만 이렇게 보세요. 보고 이거 아는 거네 하고 이거 모르는 거네. 모르는 게 많겠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답만 보세요. 답만 하고 익히세요. 외우고 또 이게 새로운 거네 하지 마세요. 61점 맞으면 되는 남은 40점은 그냥 두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앞면이라는 게 있어요. 다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면 앞면에 킨 게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두 개만 맞추면 됩니다. 마지막 잔소리 한 번 더. 제발 외우지 마라. 기본 개념만 철저히 이해하라.